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시끄러운 흐름에서 벗어나 조용히 자신만의 섬을 찾아가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이나 고립이라고 생각하지만, 특정 사람들에게는 그 혼자의 시간이 가장 빛나고 충만한 순간이 됩니다. 특히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단순히 사회성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어쩌면 그들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또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고독을 선택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지성인들의 고독, 오늘 그 깊은 속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참 특별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은 민준 씨. 어렸을 때부터 민준 씨는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시간에 혼자 도서관 한 구석에서 책을 읽거나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데 몰두하곤 했죠. 학교에서는 늘 똑똑하다는 칭찬을 들었지만 정작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는 늘 서툴렀어요. 쉬는 시간, 다른 아이들이 시시덕거릴 때 민준 씨는 그들의 대화가 너무 얕고 의미 없게 느껴져 종종 답답해했습니다. 왜 다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항상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죠. 저 역시 그를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늘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보였거든요. 성인이 되어서도 민준 씨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는 복잡한 문제를 척척 해결하며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회식 자리나 친목 모임에서는 늘 뒷자리에 앉아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농담에 장단을 맞추는 것이 너무나도 에너지 소모가 심하다고 토로하곤 했어요. 사람들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데 지쳐갔고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죠. 그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마치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야. 내 안에 복잡한 생각들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 라고 말할 때 그의 눈빛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는 점차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회성이 부족하다거나 도도하다고 오해했지만 사실 그는 그저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 바로 고독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었어요. 그의 고독은 회피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성찰하는 수단이었던 셈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 한편이 참 아팠습니다. 민준 씨의 이야기는 비단 그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실제로 많은 연구와 심리학 이론들이 높은 지능과 고독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 카즈미에시 다브로프스키의 과흥분성 이론에 따르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지적, 감각적, 상상적, 정서적, 정신운동적인 영역에서 훨씬 더 강렬하게 세상을 경험한다고 해요. 쉽게 말해 세상의 모든 자극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고 섬세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 평범한 대화나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압도되거나 혹은 지루함을 느끼기 쉬운 겁니다. 늘 복잡한 사고를 하는 그들의 뇌는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하고 더 깊은 의미를 찾으려 애쓰죠. 마치 고성능 컴퓨터가 저사양 프로그램을 돌릴 때 쉽게 권태를 느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영국 심리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적을 때 더 큰 삶의 만족감을 느낀다고 해요. 이는 단순히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과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상적인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반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깊은 통찰과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소수의 관계를 갈망하며 그런 관계를 찾지 못할 때 오히려 고독 속에서 만족감을 찾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들에게 고독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필수적인 과정이 됩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끼는 이들의 고독은 어쩌면 그들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에 기여하기 위한 준비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높은 지능을 가진 이들의 고독은 그저 외로운 숙명으로만 남아야 할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독은 개인의 성장에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나 예술가들이 깊은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통찰과 창의력을 꽃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고독은 복잡한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 자기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귀한 시간을 제공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러한 성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세상을 인식하고 다른 속도로 생각하며 다른 종류의 자극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고독은 더 이상 회피가 아니라 선택이자 강점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수많은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어요. 자신에게 맞는 부족을 찾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처럼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서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에너지 수준을 존중하고 타인의 기대보다는 자신의 필요에 맞춰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가장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또 가장 빛나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길임을 깨닫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혹시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당신 역시 사람들 속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주변의 고독을 선택한 지적인 친구나 가족이 있나요? 중요한 건 그 고독이 결코 틀렸다거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당신이 고독 속에서 가장 큰 편안함과 영감을 얻는 사람이라면 부디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닌 어쩌면 당신을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줄 소중한 시간일 테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